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 핵심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것. 이 발표 직후 코스피는 3.88% 폭락하며 개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중심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그는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지만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주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정책 결정자가 실전 경험조차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성준 의원의 재산 구성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2025년 기준 그의 총 재산에서 86%가 부동산입니다. 주식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세금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이해 없는 사람이 시장을 흔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린 이유입니다. 한 달 전쯤 그는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이 늦어져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주장했죠. 그때부터 이 사람 부동산에 너무 기울어 있는 거 아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실제 재산 구성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우위, 주식 저평가라는 개인적 자산 성향이 결국 정책 판단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조치라며 개편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증시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붕괴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들도 대주주 기준을 낮췄지만 주가엔 영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과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책의 타이밍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관성 없는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며 증시 활성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주주 기준은 강화, 투자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개미들은 거래세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란 말이냐고 분노합니다. 국회 청원은 하루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블로그와 SNS에는 하루에 10조 날아갔다는 원망이 넘쳤습니다. 전문가 말은 들으셨나요? 시장 이치도 모르면서 정책을 펴냐는 비판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소통 실패가 아니라 이해 부족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시장 심리가 얼어붙은 이 시점에서 세금 이슈는 가장 민감한 트리거가 됩니다. 연말 회피 매도 우려는 과거에도 반복됐고 지금도 현실입니다. 코스피는 폭락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1조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금융지주주도 교육세 인상 예고에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무슨 증시 활성화냐 혼란만 가중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더 걷는 세금은 약 8조 원, 그중 7조 원은 기업과 증권 거래세에서 나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부담 증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마름 현상, 모두에게 악재인 셈이죠. 개편안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5천을 말하기 전에 기본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향 가능성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소영 의원도 서울 아파트보다 작은 자산의 세금이라니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며 시장 안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 분열은 곧 정책 추진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진성준 의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흔들렸고 민심도 돌아섰습니다. 당당함이 아니라 고집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정책 이중잣대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적극 반영되는데 주식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세금 폭탄을 쏟아내는 현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개미들이 떠난 시장에서 무엇을 위한 세금입니까?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맞는지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